안녕하세요. 한동호의 약초다방입니다. 오늘은 혈관을 살리는 올리브 자초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초인데요. 자초는 우리말로 지치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 자색을 띤 약초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지치의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초는 붉은색 색소가 있어서 과거 천연 염료로도 사용했습니다. 자초의 붉은색 색소는 시코닌으로 이 색소가 주된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초는 청열 해독 작용이 있어서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고 활혈 거작용이 있어서 혈액의 기운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혈액의 기운을 시원하게 하고 지혈 작용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의 경우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도 좋습니다. 시코닌 성분은 전반적으로 항염증 작용이 강해서 혈관염이나 피부염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자초의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체중 저하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평소 몸이 비만하면서 동시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초는 차로 끓여서 마셔도 좋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오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초의 시코닌 성분은 지용성으로 기름에 넣어두면 바로 녹아납니다. 식용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는데 올리브유에 자초를 넣어서 하루 정도 상온에 보관해 놓으면 모두 녹아납니다. 이것을 하루 두세 차례 소량씩 섭취하면 됩니다. 다양한 식용이 가능한 식물성 기름 중에 올리브유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올레산인 오메가9 지방산 비율이 높아서 자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몇 가지 종류의 올리브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날로 먹거나 샐러드나 드레싱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바로 압착식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선 엑스트라 버진은 최상 등급으로 수확 후 24시간 이내 신선한 올리브유를 처음 압착해서 짜냈는지, 그리고 28도 이하의 내온 압착 방식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산도가 0.8% 이하인지, 마지막으로 완벽한 맛과 향을 가졌는지 등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다음 등급으로는 버진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버진 올리브유는 한 번의 압착 과정에서 추출된 것으로 산도가 2% 미만인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보다는 아래 등급으로 샐러드나 드레싱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풍미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보다는 약합니다. 다음 등급으로는 퓨어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퓨어 올리브유는 한 번 압착하고 남은 올리브 펄프를 정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추출한 기름으로 산도가 1에서 2% 미만인 기름입니다. 발연점이 높아서 가열 조리용으로 적합하고 향은 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맛의 올리브유입니다. 이 올리브유는 압착되어 으깨진 올리브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포맛의 올리브유는 맛이 써서 식용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비누나 섬유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그럼 올리브유 종류를 표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잘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럼 올리브 자초유를 만드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1리터를 큰 용기에 넣고 여기에 자초 50g과 감초 50g을 넣어둡니다. 넣어두는 기간은 만 하루 정도 넣어두면 되는데요. 이 넣어둔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담궈서 중탕을 하거나 아니면 보온으로 만들어 놓은 밥솥에 넣어두어도 더 빠르게 우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간혹 흔들어 주면 더 빠르게 자초의 시코닌 색소가 우러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량의 올리브유에 자초를 방금 넣어본 것인데요. 넣자마자 이렇게 붉게 우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관하는 동안에 간혹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붉은색이 진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열흘 정도 기간 동안에 나눠서 섭취하는데요. 하루에 100ml 정도의 올리브 자초유를 섭취하는 꼴이 되겠고 100ml를 하루에 두세 차례 나눠서 소량씩 섭취하면 됩니다. 이렇게 섭취하는 용량은 하루에 자초
5g, 감초도 5g 정도 섭취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올리브 자초유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올리브유의 특유의 이제 풍미가 느껴지면서 약간 이제 목이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여기 이제 감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따끔거리는 느낌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충분하게 마실만 합니다. 올리브 자초유는 마시는 방법 말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리브 자초유는 샐러드나 드레싱에 뿌려서 섭취해도 좋고요. 또한 올리브 자초유는 발 뒤꿈치가 갈라진 곳에도 좋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이제 발 뒤꿈치 갈라진 곳에 자기 전에 바르고 나서 양말을 신고 자면 다음날 아침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반복해서 바르면 좋습니다. 또한 올리브 자초유는 아토피 피부염에 발라도 좋습니다. 자초는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가볍게 화상을 입은 곳에도 좋고, 모기 물린 곳이나 벌레 물린 곳에 발라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 자초유를 섭취하는 데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초는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평소 속이 냉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올리브유 또한 성질이 서늘해서 속이 약간 불편하게 할 수 있고, 장이 약한 분들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소량이라도 섭취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생강가루나 시나몬 가루를 소량 뿌려서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초는 피임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이나 남성은 자초를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한간의 자초가 산삼 못지않은 효능이 있다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초는 몸을 보호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초를 먹는다고 해서 기운이 나거나 하는 효과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초는 적은 양에서 강심작용을 보이지만 고용량에서는 억제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안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올리브 자초유로 건강한 혈관, 깨끗한 혈액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한동안의 약초다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